안녕하세요. 하우투트레이드 BK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비트코인이 이제 원화로도 1억 원을 넘겼고 달러로도 정고점을 넘겼습니다. 이제 진정한 불장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1억 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분명히 비싸다고 못 사겠다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언제 폭락이 올지 몰라서 또 걱정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래는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은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근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장 끝까지 시황들을 간간히 올려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신고점이 넘어간 상태에서 차트 분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저항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차트 분석은 지지와 저항이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저항을 알 수가 없다면 저는 뭔가 보고 분석하기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바로 테더 도미넌스와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왜 테더 도미넌스랑 엘리어트 파동을 봐야 되냐? 일단 테더 도미넌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예요. 먼저 아셔야 될 게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과는 디커플링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트를 팔게 되면 뭘로 교환을 하죠? 달러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BTC USD보다도 BTC USDT를 훨씬 더 많이 보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1등이 뭐죠? 바로 USDT 테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테더로 변환하게 되면은 테더 수요 급증을 하겠죠. 그러면 테더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테더 시총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테더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선 다시 1달러를 맞추러 가겠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차트만 같이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자,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어떻죠? 위에는 비트코인 테더 USDT 차트고요. 밑에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죠. 비트코인 올라가면 테더가 내려가고요. 비트코인 내려가면 테더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쫙 올라가니까 쭉 떨어지고 또 조금 내려가니까 또 잠깐 반등을 줬다가 또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미친듯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봉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그 차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 상방의 저항을 알 수 없지만 테더의 지지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 테더는 밑에 이미 기록들이 있고 지지선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테더의 저항선을 보고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엘리어트 파동을 왜 보냐? 엘리어트 파동 싫어하는 거 아니냐? 엘리어트 파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찬양론자 수준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을 하시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쓰지 않는 분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면서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이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면은 저는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바로 이것만 찾을 겁니다. 이게 뭐죠? 임펄스 3파입니다. 저는 이 3파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파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뭐죠? 그래, 4파 조정 그리고 5파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이 임펄스 3파를 찾게 되면은 돈은 벌 수 있어요. 왜? 5파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5파만 공략하기 위해서 3파를 찾는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하나 남겨둘 테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파 임펄스 파동은 보세요. 이런 급격한 상승장에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파를 만약에 못 먹었다. 당연히 못 먹겠죠.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5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5파에서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라는 주의로 저는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시점에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테더 도미넌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부터 먼저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테더 도미넌스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지지 저항을 찾는 거라 했죠. 일단 지지선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될 것 같냐? 저는 사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맞고 내려오는 강한 저항선이었죠. 강한 저항선이었다가 강하게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는 맞고 튀어오고
맞고 튀어오다가 또다시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엄청나게 저항선이 되어버린 상태죠.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지나갔고 또 다른 지지선 하나 찾아봐야겠죠. 어디쯤 찾아보면 될까요? 여기쯤, 그리고 뭐 밑에도 한 이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정도 더 그어보자면 여기 한 이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지지선들은 지금 하나, 둘, 셋,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지선을 찾고, 물론 이제 더 들어가서 4시간봉, 1시간봉 들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지선을 좀 더 찾아도 됩니다. 일단 우리 1시간봉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 계속 꼬라박고 있죠. 꼬라박고 있고 지금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이렇게 이평선을 켜보게 되면은 이평선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여기 5일선, 21선, 61선, 120선, 200, 300일선이거든요. 앞으로 얘가 뚫고 갈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넌스는 맞고 또다시 내려올 확률이 매우 커져요. 이 친구 맞고 내려온다면 여기는 그래도 강한 지지선이라고 했죠. 여기 지지선 맞으면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최소 한 번 이상은 강하게 뛰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완벽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지금 맞고는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지금 지지선을 맞게 된다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크게 반등을 한번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이 바로 비트코인은 커다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대략적인 움직임을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일봉상이죠. 저는 일단 비트코인 4시간봉으로 켜놨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에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임펄스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딱 봐도 지금 단기간에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컸던 부분, 이 부분을 약간 임펄스라고 보게 된다면 여기가 4파, 여기가 한 5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1파가 어디냐,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1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는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하나를 끝냈다,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커다랗게 보고 싶습니다. 임펄스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프랙탈이에요. 프랙탈이 뭐냐, 이렇게 1, 2, 3, 4 파동이 있으면 이 안에 또다시 소파동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커다란 파동을 3파라고 볼게요. 이걸 3파로 보게 되면 여기 내려오는 이 부분을 4파, 그리고 여기 1, 2, 그리고 지금을 5파동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1, 2, 3, 4, 5파동은 하나의 소파동이 되겠죠. 커다랗게 봤을 때는 1, 2, 3, 4, 5파동. 그래서 지금은 5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더 도미넌스랑 같이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일봉상이죠. 일봉상에서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이 더 떨어지고 나면은 아마 그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5파동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의 1, 2, 3, 4, 5 파동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 조정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왜 매우 클 수 있냐?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조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이유 볼 거 없이 여기서 이런 커다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갈 수 있지만 이후에 아마 조정은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커다랗게 임펄스 1, 2, 3, 4,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이게 카운팅이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파동 발라먹는 사람 없고,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사람, 최고점에서 파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 내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정도만 파악을 하고 그 구간만 공략을 하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신고가를 넘긴 시점에서 아마 상승장은 몇 달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 매집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하두투 영상도 많이 보셨고 내가 매매도 좀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겠죠. 그러신 분들은 앞으로 알려드린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차트 분석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